많은 주식이 상승하면서 변동성을 조금이라도 이겨낸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했다고 해서 이 흐름이 이어질지는 알 수 없으며 최소 3일과 4일 정도 상승이 지속되어야 주식시장이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언쟁 이후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아서 걱정했지만 장 막판에 많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월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최대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10분 차트를 보면 오늘 크게 반등했지만 결국 어제의 시가 수준으로 되돌아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첫 번째 반등의 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흐름을 기록해두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세 번째나 네 번째 강한 반등이 나올 때 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S&P 500 지수는 다시 반등하면서 어제의 급락을 일부 되돌렸고 여전히 고점 대비 3%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개별 종목들 중 시장의 리더와 성장주들은 어려운 흐름을 겪고 있지만 시장 전체가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일 비중 S&P 500 지수를 보면 1월 21일부터 횡보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섹터 로테이션을 주시하면서 기회가 있는 곳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켰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졌다면 많은 알고리즘 매도가 발동하면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행히 지지선을 유지했으며 다음 주에도 이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QQQ 역시 전고점 대비 6% 하락한 상태로 10% 조정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식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소형주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실적이 특별히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소형주 투자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공포 사이클이 6일째 지속되고 있으며 극심한 공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부터 계속되는 변동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쳐있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포 탐욕 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인 공포 지속 기간은 약 20일이며 최장 133일까지 지속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공포가 이어진 적은 없으며 대부분 20일 이내에 공포 사이클이 끝나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평균적인 공포 지속 기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2025년 2월 28일 기준으로 S&P 500과 나스닥은 여전히 대상승장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불확실성 속에서 횡보를 거듭하는 상태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률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승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변함이 없으며 다만 소형주나 성장주 중심의 투자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실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좋지 않다면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제 10년물 금리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과연 4%까지 하락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LT는 장 초반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재탈환했기 때문에 매수를 결정했으며 현재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입니다. 이 장기채 ETF는 해지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상승 추세가 끝나면 매도해야 합니다. 상승 추세가 끝났는데도 장기채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며 무조건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은 오늘 처음으로 중기 이동평균선, 즉 21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마감 즈음 25% 정도 매도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장 마감 전에 꼬리를 달고 다시 상승 마감한 점을 감안해 보유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하락이 지속된다면 25% 정도 매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언제 매도할지를 신중히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왔지만 단순히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성급히 매수하기보다는 반등이 지속되는지를 확인한 후 매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빅테크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했으며 특히 테슬라가 큰 폭으로 상승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별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넷플릭스와 메타가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계속해서 공유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실적입니다. 넷플릭스는 주당 순이익이 102% 증가했고 메타는 전년 대비 50%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넷플릭스와 메타만이 유일하게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 후 형성된 지지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려 하면 매수세가 들어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며 돌파했던 가격대를 지지선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했고 오늘도 붕괴가 이어졌습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8월의 상승 사이클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2에서 3개월은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저는 최소 4월 또는 5월쯤 팔란티어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현재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으며 횡보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실적 준비 영상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분석할 예정이지만 현재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므로 관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딥시크 이후 빠르게 반등하려 했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되돌려지지 않아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1월에 기록했던 급락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당분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마존은 매도 시그널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지지선을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상승 모멘텀은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약 3개월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구글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려 했지만 결국 붕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1년째 횡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면 각종 알고리즘 매매로 인해 추가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도 이 지지선을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섹터 분석을 계속할 때마다 지금까지 성장주가 가장 오래 상승할 때도 그리고 오늘처럼 급등하는 날에도 꾸준히 보이는 섹터는 금융주입니다. 금융주가 지탱해주는 한 사실상 주식시장이 붕괴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시장을 이끄는 주요 섹터는 헬스케어, 금융주, 그리고 우리의 방어적인 부동산 관련주입니다. 오늘 ETF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금융시장 ETF인 KCE입니다. KCE는 오늘 2% 넘게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차트를 보면 여전히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어 뚜렷한 매수 포인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드만삭스는 5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하며 하락세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 중에서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지난 분기 골드만삭스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단기 계좌에서 현재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세 종목 중 티모바일은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어제 하락세를 보여 과연 조정을 받을지 걱정했지만 오늘 다시 상승하면서 올해 상반기 최고의 주식다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고점을 돌파하면 다시 한번 대량 매수할 예정입니다. 금 관련 종목들은 오늘 장 초반 급락하며 하락세가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해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보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분석과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을 분석해볼 주식은 작년 말 시장 참여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저도 트레이딩했던 네 종목 로켓랩, 테일앤 에너지, 사운드하운드 AI, 듀오링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켓랩입니다. 로켓랩의 주당 순이익은 전년과 차이가 없었지만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121% 증가하며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출 성장과 현재 남아있는 주문이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기에 향후 매출 전망도 밝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경기 둔화로 인해 방산 예산이 조정될 경우 어떤 영향을 받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매출 증가세가 매우 훌륭한 만큼 향후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면 더욱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8월부터 이어진 상승 모멘텀이 2월 초 매도 시그널을 보이며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형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4월, 5월쯤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테일앤 에너지는 베스트로 에너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함께 에너지 공급을 주도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아마존과의 계약을 통해 작년 내내 주가가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실적에서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며 아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주식들의 미래는 여전히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심리가 꺾인 상태이므로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아마존과의 계약이 테일앤 에너지의 핵심 동력 중 하나이므로 향후 계약 지속 여부가 중요 변수입니다. 만약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기업들과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한다면 다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딥시크 쇼크 이후 급락한 뒤 반등했다가 다시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자주 나오는 주식은 당분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심리가 전환되려면 최소 3개월 정도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현재로서는 관망이 적절합니다. 다음은 듀오링고입니다.
작년에 듀오링고에 많은 투자를 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해당 앱을 사용하며 다른 언어를 배웠고 주변에서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듀오링고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학습 앱 중 하나로 유료 구독자와 활성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계속해서 전년 대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으며 지난 분기까지 주당 순이익이 세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을 공개하지 않으며 불확실성을 키웠고 이에 따라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AI를 통해 언어 학습이 더욱 쉬워지는 만큼 듀오링고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듀오링고 트레이딩으로 큰 손실을 보았지만 8월 시작한 사이클에서는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원칙대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이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당분간 듀오링고를 매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실적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운드 하운드 AI입니다. 현재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05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매출이 101% 증가하며 강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말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률을 안겨준 종목으로 이번 실적도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한 신규 기능 및 서비스 확장을 통해 음성 AI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3대장 및 빅테크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적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상태이므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관망이 적절해 보이며 모든 매도세가 마무리된 후 기관 및 큰 손들이 다시 들어오는 시점을 매수 기회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독자님께서 데이터 도구를 요청하셨는데 데이터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도구는 Cloud Monitoring as a Service를 슬로건으로 삼아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만든 뒤 자동화로 운영할 때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에러 발생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에러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줍니다. 요즘은 데이터의 종류도 이미지, 스트리밍, 엑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형식 등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 데이터들이 데이터 프로세싱을 통해 클라우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딥러닝, 머신러닝 모델의 결과를 도출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프로덕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기업들의 클라우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모든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하나의 직업이 될 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거의 모든 회사가 모니터링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클라우드 오퍼레이션스 부서를 따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흐름과 맞물려 데이터 도구의 매출 증가율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증가세가 가속화되었으며 현재는 당시보다는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분기당 전년 대비 25%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은 0.49달러로 전년 대비 11% 상승했으며 매출도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데이터 도구는 2020년에 이미 흑자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올해는 그 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데이터 도구나 스노우플레이크처럼 클라우드 서비스에 종속된 소프트웨어 기업의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저만 해도 AWS에 이미 자체 모니터링 기능인 클라우드워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들의 에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시보드도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를 개발할 때 굳이 별도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데이터 도구가 추가 구매를 고려할 만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10년 뒤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에 종속된 회사들은 무조건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를 살펴보면 9월 말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가 꺾인 상황입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한 번의 추세가 3개월 이어진 후 3개월 동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곤 했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실적이 탄탄한 기업을 낮은 가격에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보유 전략이 맞습니다. 많은 기업, 특히 우리가 선호하는 고성장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급락 이후 투자자들의 기억에서 잊히고 다시 반등하기까지 평균적으로 3에서 4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주식들이 다시 반등하려면 3에서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기다리는 것이 싫고 계속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트레이딩을 선택하면 되고, 반대로 지금은 쉬면서 다시 상승할 때를 기다리고 싶다면 그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주식 투자에는 정답이 없으며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는 것이 제 성격에 맞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 배당 투자, 트레이딩, 장기 투자, 심지어 펀더멘털 투자까지 모두 병행합니다. 계좌를 분리해 전략별로 운용하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긍정적이며, 나스닥과 테슬라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이번 반등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반등이 흔들린다면 횡보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브로드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마벨 테크놀로지의 실적 대응을 준비하는 정리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